안녕하세요. AIN IoT 채널에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친절한 사육사의 좌충우돌 동물의 숲 앱 만들기고요.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육사가 어떻게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커스텀 비전, 그리고 파워 앱스를 활용하는 걸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해드리면 전 미정이고요. 현재 케라스 코리아의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MVP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AI 기술을 많은 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이 행사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친절한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친절한 동물원은 다친 동물이나 야생에서 혼자 살아가기 힘든 동물들을 치료도 해주고 케어도 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친절한 동물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절한 사육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육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물을 만날 때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동물을 가까이서 접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좀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는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요런 컨셉이겠죠. 이렇게 곰돌이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서 이게 갈색 곰인 걸 판별을 해주고, 친절한 곰돌이를 만나셨군요. 두 발로 서서 인사하는 멋쟁이 신사랍니다. 건빵을 좋아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오게 되는지 그 동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같이 남겨주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절한 동물원에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도 한 명도 없고, 이 친절한 사육사 역시 이런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을 쉽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이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물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 관련된 기술들을 사육사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서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AI 딥러닝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육사 혼자 하려면 동물들에게 밥 줄 시간이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던 찰나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주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AI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글에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검색해서 이게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란 기계학습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모든 개발자가 손쉽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친절한 사육사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API 호출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검색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기능을 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호.
앱에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장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현존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야별 AI 기능,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음성 및 언어 분야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한 최초의 AI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엣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게 가장 매력적이네요. 머신러닝 전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장점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야에는 저처럼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그 서비스를 더 잘 만들고 거기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 이것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저도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그니티브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인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말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검색하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우리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냥 첫 번째,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 및 디지털 링크 컨텐츠를 인식, 식별하고 캡션을 추가하고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STT죠. 아니면 음성을 인증에 사용하거나 화자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 미리 빌드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자연어를 처리하고 감정을 평가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권장사항을 표시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Bing Search API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5가지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에서 보는 것과 관련된 비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니까요. 자, 이 비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어진 사진에서 어떤 색깔이 주요 색깔인지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이 도미넌트 컬러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의 나이와 성별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나이와 성별도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환경인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액션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워터, 스위밍, 스포츠라는 것들을 뽑아내줬네요. 이런 기능이라면 충분히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동물이 곰돌인지 사슴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들어가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정말 잘 판별을 하는지, 곰돌인 걸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코그니티브 서비스 선택을 해서 이 화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능 들어가면 5가지 기능을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쓸 거니까 시각을 선택하고 이미지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진 사진을 올려서 그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이 API가 작동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놓은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귀여운 동물 친구. 이건 사이즈가 너무 크다네요. 다시. 아주 멋진
호랑이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전체 이미지 중에서 호랑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트리, 그 다음에 야외, 동물, 타이거, 큰 고양이, 포유류, 벵갈 타이거, 시베리안 타이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굉장하지 않나요? 다른 사진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마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위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유류, 동물이라는 게 나오고, 또 여기 알파카, 라마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진만 올리면 이 기능이 이렇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따로 할 일이 없어 보여요. 이 API를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 라마 사진을 찍으면 라마만 나오는 거지, 그 외에 이게 포유류인지 야외인지 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진을 또 하나 올려볼게요. 사슴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사슴이라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래스, 트리, 필드, 그린, 혼, 사슴은 여기에 가서나 겨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정말 잘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포인트만 추출해내려면 또 한번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까지 다 분석을 해주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는 최적화되지는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하고 딱 맞는 기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당장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작동을 하고 있는 CNN이라는 거에서 CNN이라는 걸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이 딥러닝 하나인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특징을 분석해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새 사진을 넣는다고 하면 조그마한 필터가 그 이미지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역에 있는 특징들을 계속 추출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체 이미지가 어떤 객체를 보여주고 있는지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수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층의 CNN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 객체가 뭐 자전거인지 새인지 트럭인지 토끼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해 놓은 게 지금 코그니티브 서비스예요.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에 우리가 새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새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야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에는 무려 10,000개의 오브젝트가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그 다음에 어떤 건물,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0,000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판별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다 들어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전위 학습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트랜스퍼 러닝 들어보셨나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많은 데이터로 충분히 잘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델에 맞게 뒷부분만 조금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잘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맨 마지막 층을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라쿤이냐 사슴이냐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그게 라쿤이 몇 %인지 사슴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전이학습, 사전 훈련된 모델을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좀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비전에 잘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 거에 맞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이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있는 커스텀 비전입니다. 이 커스텀 비전은 우리가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적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만 있더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충분히 학습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모델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커스텀 비전을 이용해서 우리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커스텀 비전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검색창에서 커스텀 비전이라고만 치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비전은 www.customvision.ai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뉴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동물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소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입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두 개는 아닙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단순히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분류만 해주는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 위치까지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동물의 숲 앱은 그냥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타입은 그게 멀티 레이블과 멀티 클래스가 있어요. 이 멀티 레이블은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레이블을 갖게 되는 거고, 멀티 클래스는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태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슴을 찍었는데 옆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같이 파악을 하고 사슴도 같이 파악을 하는 그런 식이면 멀티 레이블이고, 그게 아니라 이 사진 하나하나가 어떤 동물인지 하나의 결과값만 주겠다. 그러면 멀티 클래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멀티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도메인은 이 사진을, 이 모델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음식 아니면 랜드마크 아니면 소매 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제너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컴팩트라고 붙어있는 도메인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형태로 모델을 학습시켜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다 학습시킨 뒤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뒤에 컴팩트가 붙어있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모델을 다운받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로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싶은 이미지만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지 어떻게 구하시나요? 물론 일일이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크롬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색창에서 크롬 익스텐션을 검색을 해서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를 선택하면 한 번에 많은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걸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크롬에 설치를 한 뒤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갈색 곰 자,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한 뒤에 여기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 클릭하면 지금 이 탭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다운을 하겠다 라고 셀렉트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장의 이미지가 다운받아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선택할 때는 저작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 준비를 했고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스텀 비전으로 돌아와서 여기 Add 이미지 선택을 합니다. 커스텀 비전에서 학습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클래스에는 5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지만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5장 이상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 30장씩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저희 친절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일단 멋진 호랑이 사진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는 이 사진에 태그를 달아줘야 돼요. 호랑이. 그러면 이 제가 선택한 사진들은 전부 다 호랑이라는 태그를 달고 서버에 업로드가 되겠죠. 금방 올라갑니다. 자, 멋진 호랑이들의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동물원에 있는 귀염둥이 레서 판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26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레서 판다 업로드 이미지 한 장은 최대 6MB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귀여운 판다 사진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슴 한 장의 이미지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물원의 마스코트죠. 고양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고양이 여러분들도 만들고 싶은 이미지 모델이 있다면 그 각각의 모델에 맞는 이미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태그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끼리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코끼리 한 장이 실패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30장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고양이, 레서판다, 사슴, 코끼리, 호랑이 총 5개의 동물이 각각 올라가게 됐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다른 종류를 더 넣어도 되겠죠? 뭐 토끼도 넣어볼까요?
제가 이 시나리오로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동물 사진을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 토끼 올리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 라마도 올려보겠습니다. 라마. 자, 그러면 각각 사진이 한 26장에서 35장 정도까지 비슷비슷하게 올라가 있고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뭐 한두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인데 이 사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랑 고양이랑 같이 나오는 사진이 있네요.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 레이블에 맞는 사진인지 아닌지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다 올렸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 버튼 트레인을 누르면 빠르게 학습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거의 1분, 2분 정도밖에 걸리잖아요. 벌써 끝났네요. 지금 첫 번째 제가 학습을 돌린 게 끝났고 얘는 프리시전 100%, 리콜 100%, 그 다음에 어큐러시도 거의 100% 나오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사진을 한 30장 정도씩 밖에 넣지 않았는데도 이 7개의 클래스를 제대로 구분을 하는 거 보면 성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는 100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측을 잘 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인 옆에 퀵 테스트를 클릭을 해 보시고요. 로컬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당연히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호랑이, 아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멋진 호랑이 사진 올리면 빠밤! 호랑이 100% 굉장하지 않나요? 아까 숲속에 머리만 빼꼼히 나와 있던 사슴 사진 기억하시나요? 사슴도 넣으면 빠밤! 사슴 99.9% 확률을 맞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 이게 아웃사이드인지, 그리고 옆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보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어떤 동물이 있는지만 만들어내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만 알려주는 모델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커스텀 비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능, 동물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 남은 건 바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AI 모델을 심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앱을 어떻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요즘은 좋은 툴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친절한 사육사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것까지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바로 파워 앱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술인데 클릭 몇 번만 하면 앱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시나리오 준비하면서 이 파워 앱이라는 걸 처음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파워풀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그 UX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어떤 앱이든지 크게 어렵지 않게 간단한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검색창에서 이번에는 파워앱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파워앱스 나오는데
여기 make.powerapps.co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평가판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고 아니면 아예 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빈 페이지에서 캔버스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이름은 동물의 숲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핸드폰에서 쓸 거니까 휴대폰으로 선택하고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핸드폰과 비슷하게 생긴 빈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친절한 동물원의 동물의 숲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올려야겠죠? 카메라를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까만색이 카메라 화면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파워앱스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 화면만 누르면 알아서 셔터가 작동을 합니다. 따로 버튼을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안 만들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하면 넘어가는 다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 메뉴 탭에서 삽입, 그 중에서 새 화면, 비어 있음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스크린 2라고 해서 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보여줘야겠죠. 이름은 텍스트 레이블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사진을 찍으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화면에서 다시 사진 찍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 버튼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아이콘의 속성을 뒤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중간 배열하고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모든 화면 구성 요소들은 다 만든 거예요. 얘들끼리 연결을 해줘야겠죠. 앱을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앞으로 넘어가게 하는 건 아이콘을 선택한 뒤 여기 고급에서 On Select, On Select는 이 버튼이 선택됐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 해야 할 일은 백, 이것만 하면 앞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 카메라가 찍혔을 때 작업을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여기 고급에서 선택을 해줄 텐데요. 이 고급에서 On Select 이때가 바로 카메라 화면이 선택됐을 때예요. 카메라 화면이 터치되면 그때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어딘가 변수를 생성해서 담아줘야겠죠. 그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이 onSelect라는 함수가 분리될 거고요. 그때 우리는 collect라는 게 파워앱스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쓰는 메서드예요. 그런데 이 collect는 그냥 단순히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이 clear collect를 하면 그 변수를 한번
채워주기 전에 비워내고 채우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클리어 콜렉트를 활용해서 어떤 변수의 값이 있으면 그걸 미리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사진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진을 저장할 건데 저장되는 사진의 이름은 찍힌 사진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찍힌 사진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카메라, 이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 1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1에 있는 포토, 카메라 1에 있는 포토를 찍힌 사진이라는 변수에 담도록 할 거예요. 정말 쉽죠? 그렇게 하면 이 찍힌 사진이라는 변수에 카메라에 화면이 저장이 되고요. 그걸 우리는 두 번째 스크린에서 보여줘야겠죠.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데이터에서 이 저장된 애들은 다 콜렉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여러 개가 쌓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걸 쓸 거기 때문에 first라는 걸 이용해서 찍힌 사진에 접근을 하고 이 찍힌 사진의 URI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의 URI에 접근해서 이 이미지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단순히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빅게이트 사진을 찍고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겠어 라는 건 이렇게 내비게이트 라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어떻게 앱이 동작하는지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앱을 미리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죠. 이렇게 찍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 카메라 영역을 터치를 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찍힌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밑에는 그냥 텍스트가 보이고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카메라 앱을 간단히 만들긴 했지만 단순히 사진 찍는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 찍힌 동물이 사슴인지 레서 판다인지 호랑이인지 판별하는 아까 커스텀 비전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걸 그냥 이 화면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찍히는 이미지를 그 커스텀 비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화면을 나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 파일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로우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파워앱에서 같이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흐름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흘려보내줄 건지 그런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앱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커스텀 비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한 다음에 그 모델을 통과한 데이터를 다시 받아오는 흐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새로 만들기, 즉시 새로 시작. 흐름의 이름은 동물의 숲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은 파워앱에서 시작하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만들기. 자, 이렇게 파워앱스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 단계.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 제공, 데이터 작업 중에서 작성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동적 콘텐츠라는 게 뜨는데 우리는 파워앱에서 찍은 사진을 데이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앱에서 질문을 한번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하면 밑에 작성, 입력이라는 게 뜰 거예요. 뜨고 나면 이걸 이제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식으로 들어가서 식 중에서 데이터 URI to binary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URI 정보를 바이너리 정보로 바꾸는 걸 해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바로 이 동적 데이터에서 파워앱에서 들어오는 작성,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 URI 이미지 데이터가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걸 커스텀 비전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콘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URI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는 Classify on Image 버전 2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프로젝트 아이디와 Published Name, 그 다음에 이미지 컨텐츠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네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 이 커스텀 비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호랑이, 토끼, 코끼리, 사슴 이 모델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이 프로젝트의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 선택해서 여기에 복사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published name은 이 모델을 publishing 했을 때 이름을 말하는 건데, 다시 모델로 넘어가서 얘는 아직 publish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떤 이름으로 퍼블리시를 할 거고 그때 리소스를 뭘 쓸 건지 선택을 해서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퍼블리시가 되면은 프레딕션 URI 쓸 수가 있고요. 퍼블리시 됐을 때 모델 이름이 뭔지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입력시켜주는 이미지 컨텐츠는 바로 이 위에서 작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결과로 출력되는 동물의 이름을 받아올 변수를 하나 생성해야 돼요. 여기서 변수 초기화, 변수의 이름은 동물 이름입니다. 문자요. 자, 그러면 이 커스텀 비전에서 받아오는 값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생성한 변수에 입력을 해줄 텐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예측된 값의 확률 값이 0.8, 어떤 동물의 확률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일 때 우리가 이미 생성해둔 변수의 동물 이름이라는 변수의 태그, 프리딕션 태그, 동물 이름 아까 만들었던 그 변수의 결과 태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워 앱스에 응답을 해주는 거죠. 텍스트 추가를 해줄 거고, 이름을 결과에다가 동물 이름을 출력해 주는 이런 전체 흐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처음 보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처음 파워 앱스에서 찍은 사진을
커스텀 비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줬고요. 그렇게 해서 입력된 이미지에서 나온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다시 파워앱스로 보내주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 흐름만 이게 어떤 단계인지 어떤 걸 하려는 목적인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이 다 됐습니다. 다시 앱을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아까는 사진 찍었을 때 찍힌 사진을 저장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커스텀 비전에 이 이미지를 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흐름을 이 앱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메뉴에서 작업에 들어간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동물의 숲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이 앱에서 이 흐름을 사용할 수 있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제 추가가 됐고요. 카메라를 찍었을 때 클리어 콜렉트 한 다음에 일단 눌러서 우리는 아까 만들었던 동물의 숲에 입력해줄 입력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저 찍힌 사진을 넣어줄 거죠. 찍힌 사진을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랑 마찬가지로 찍힌 사진의 URI 이렇게 하면 아까 그 흐름에 우리가 찍은 사진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넘겨주기만 하고 그 리턴 값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리턴 값도 똑같이 클리어 콜렉트라는 걸 이용해서 반환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나면 빨간 줄로 표시가 돼요. 오타를 고쳐주면 이제 에러가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클리어 콜렉트라고 해서 반환값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뭐냐면 이 동물의 숲 흐름에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받아들이는 컴퓨터 비전의 결과값을 반환값이라는 거에 받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찍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카메라에 사진을 찍는 거 하나 일을 할 거고요. 그 찍힌 사진을 그 흐름에 태워서 컴퓨터 비전을 통과한 값을 반환 값에 받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화면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값에 반환값에 있는 결과를 받아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앱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추가해 준 거라고는 여기에 흐름을 추가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게시를 하면 여러분들의 iOS 핸드폰이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앱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걸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미리 보기를 하고 이렇게 코끼리가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코끼리라는 걸 맞춰줍니다. 이걸 앱에서 작동을 하면 훨씬 더 좀 실제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코끼리라는 것만 출력을 했지만 여기 좀 더 데이터를 추가하면 이 코끼리가 어디에서 온 코끼리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친절한 사육사의 자충우돌 동물의 숲 앱 만들기는
첫 번째, 동물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처음에는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활용하려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서비스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작업이 좀 필요해서 커스텀 비전을 활용해서 동물을 원하는 만큼만 적은 양의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간단한 앱은 파워 앱스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서 모바일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궁금하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친절한 AI라는 채널인데 오늘 발표가 재밌으셨으면 들어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의 이해, 머신러닝이 뭔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어갔던 사이트 링크와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귀중한 토요일 오후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세션들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